지금 월세 내는 손으로 QLD TQQQ 누르시면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심장이 먼저 닳습니다. 집이냐 주식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월세도 자동이죠. 카드값도 자동이죠. 문제는 내 미래로 가는 돈만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에서 이분이 계속 밀어붙이는 핵심이 딱 이거였습니다. 돈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자동이 아니면 결국 실패한다. 그리고 여기서 집이 왜 강하냐? 집은 강제로 자동 저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람은 남는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는 돈은 늘 남지 않습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사람은 그만큼 소비를 키웁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 크립이라는 거죠. 그럼 남는 돈으로 S&P에 투자할 거라는 말은 현실에선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집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일부가 원금 상환으로 바뀝니다. 강제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지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얹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더 높다. 이 말이 틀렸다고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집은 대부분 현금으로 안 사죠. 소액의 자기 자본의 대출을 얹어서 큰 자산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수익률이 자기 자본 기준으로 튀어버립니다. 영상에서 이분이 말한 것도 그 구조입니다. 집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내 자본을 증폭시키는 기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반박을 하십니다. 집은 유지비가 듭니다. 수리비, 세금, 보험, 중개비, 이자 다 빼면 남는 게 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집은 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렌트도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집주인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렌트가 오르면 그 오르는 렌트는 누가 내냐? 내가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렌트는 자산을 못 만들고 누군가는 그 렌트 구조에서 돈을 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되려면 결국 소유 쪽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결론이 집 사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QLD TQQQ를 끼워 넣어서 진짜 현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집은 미국식 교과서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집은 레버리지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동시에 가격 변동과 정책 변수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집이 강제 저축이 맞는데 강제 저축이 강제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집을 사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사는 순간부터 현금 흐름이 말라서 투자 기회가 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냐 주식이냐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몇 개 만들 거냐? 그 통로를 안전자산으로 만들 거냐? 성장자산으로 만들 거냐? 그리고 성장자산의 가속 페달을 QLD TQQQ로 밟을 거냐? QLD TQQQ는 한 줄로 정의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없을 속도로 확대하는 도구입니다. 오르면 행복이 아니라 착각이 빨라지고 떨어지면 손실이 아니라 공포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이야기할 때는 종목 분석보다 먼저 내 시스템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영상의 자동화 철학을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QLD TQQQ는 의지로 하는 순간 언젠가 한번 크게 무너집니다. 자동으로 하는 순간 비로소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화가 뭡니까? 첫째, 돈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빠져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셋째, 시장이 미쳐 날뛰어도 내가 버튼을 덜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집 안 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더 빨리 부자 될 겁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능합니다. 진짜로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붙습니다. 집을 샀을 때만큼 강하게 그 돈을 강제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월세 내고 남는 돈으로 투자할게요. 이 말이 아니라 월세를 내든 말든 소득이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투자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집을 안 산 선택은 투자 선택이 아니라 소비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위험하냐? 사람은 원래 자동이 약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조금만 오르면 내 실력 같고 조금만 떨어지면 세상이 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동화는 깨지고 내 손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당장 결론만 잡겠습니다. 기본 엔진은 보링해야 합니다. 재미있으면 망합니다. 그 위에만 가속 페달을 얹으셔야 합니다. 집이든 주식이든 기본은 자동으로 쌓이는 바닥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위에 얹는 터보입니다. 어떻게 나누냐고요?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
집을 내 인생의 강제 저축 통로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 집이 내 현금 흐름을 다 빨아먹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용 자동이체가 집 관련 지출보다 먼저 나가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되면 집이 있어도 주식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으로 굳어버립니다. 집이 아직 없으시면 집을 목표로 3대, 집 살 때까지의 기간을 자동투자 훈련 기간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때 QLD TQQQ를 바로 들이대면요, 멘탈이 먼저 찢어집니다. 먼저 QLD TQQQ 없이도 자동투자 습관이 굴러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속을 붙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영상의 메시지 중 제가 제일 강하게 가져오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지루해야 하고 당신의 인생은 재밌어야 한다. 이 말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특히 더 중요합니다. QLD TQQQ로 인생이 재밌어지면요, 그건 재밌는 게 아니라 도박의 도파민입니다. 인생이 재밌어져야지 계좌가 재밌어지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는 듣는 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를 세 갈래로 쪼개십시오. 미래로 가는 돈, 안전을 만드는 돈, 꿈을 만드는 돈. 이 세 갈래가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미래로 가는 돈은 결국 장기 성장 자산으로 가야 합니다. 안전은 비상금, 꿈은 집 보증금이든 여행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비율보다 자동입니다. 두 번째, QLD TQQQ는 그 미래 통로 안에서만 쓰십시오. 생활비 통장에서 바로 QLD TQQQ로 가는 길을 열어두면 언젠가 감정이 그 길을 타고 들어옵니다. 미래 통로는 월급날 바로 빠져나가고 그 안에서만 QLD TQQQ를 다루셔야 합니다. 세 번째, QLD TQQQ는 룰이 전부입니다. 룰 없이 QLD TQQQ 하시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가 나를 터뜨립니다. 룰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는 분할, 매도는 분할. 그리고 추가 매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잃지 않는 구간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하락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네 번째,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 질문 하나만 잡으십시오. 나는 자동이 약한 사람인가? 자동이 강한 사람인가? 자동이 약하면 집은 강제 저축이 되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 강하면 집이 없어도 충분히 주식으로 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동이 약한데 집도 없고 주식도 수동이면요, 그건 장기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집이냐 주식이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비 구조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월세를 내고 있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든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내 자산을 키우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전환되는지, 이게 게임입니다. 월세는 전환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은 원금 상환이 들어가면 전환이 생깁니다. 주식은 자동이체가 되면 전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한 문장입니다. 내 돈이 매달 자산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올리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대출 상환을 먼저 할까요? 주식 투자를 먼저 할까요? 정답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 기대 수익보다 높으면 상환이 우선입니다. 금리가 내 기대 수익보다 낮으면 투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 차익을 실제로 투자할 사람이냐는 겁니다. 상환을 안 하고 투자로 돌리기로 했으면 그 돌린 돈이 진짜로 투자로 자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산은 이겼는데 현실은 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저는 월세 살면서 차익을 주식으로 넣을게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단, 월세 차익이라는 말 자체가 함정입니다. 사람은 차익을 만들면 차익만큼 더 좋은 집을 찾습니다. 더 좋은 동네, 더 큰 집, 더 비싼 생활. 차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차익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차익을 자동이체로 묶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LD TQQQ는 위험하니까 그냥 QQQ만 하면 되지 않나요? 네, QQQ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월급만으로 오래 걸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실수의 대가도 속도로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브레이크와 안전벨트를 먼저 채우십시오. 그게 자동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내가 살 집이면 투자 수익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집은 생활비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대신
원금이 쌓이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도 있고 가족의 삶도 있고 출퇴근도 있고 아이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돈으로만 계산이 안 됩니다. 반대로 주식은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주식은 내 삶을 담아주는 그릇이 아니라 내 돈을 키우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주식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집은 삶의 비용을 바닥에서 잡아주는 역할, 주식은 미래 자산을 끌어올리는 역할, QLD TQQQ는 그 주식 엔진에 터보를 다는 역할.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럼 조기 은퇴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기 은퇴는 한 번에 퇴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월급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매달 생존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집을 사서 월세를 없애거나 혹은 집을 안 사더라도 자동 투자로 자산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 다 없으면 조기 은퇴는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집을 사고 말고를 결정하기 전에 오늘 딱 한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월급날 다음 날이 아니라 월급날 당일에 자동 투자부터 빠져나가게 설정하십시오. 액수는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입니다. 자동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집을 살지 QLD TQQQ를 얼마나 쓸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동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하셔도 결국 감정이 흔듭니다. 오늘 내용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미래의 불편을 줄입니다. 집이든 주식이든 결국 내 편이 되는 건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시스템 위에서만 빛나는 가속 페달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